신통계획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신속통합 계획 전에 5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구역 지정까지 2년에 끝나고 있고요. 3년 정도가 줄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25년 기준으로 한 100개 구역이 신통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네네.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난 부동산의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그래도 신속한 입주 물량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믿음들을 시장에 줄 수 있다면요. 시장이 안정화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정재훈 교수님, 정종대 부동산 정책개발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정비 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 정비 사업을 하면은 자식 세대 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게 그동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까? 바로 핵심이요. 그 단계가 많아서 오래 걸린 거라기보다는 그 단계가 그 지연을 야기하는 이런 구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계가 넘어갈 때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순차 처리 구조죠. A가 끝나야 B, B가 끝나야 C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심의 기간이 좀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를 할 때 있어서 도시계획, 교통, 뭐 환경, 교육평가 이런 경관들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심의가 되다 보니 네. 한 군데서 만약에 보완 요구가 나와요. 그럼 다시 도시계획, 처음으로? 교통, 환경 다시 받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렇군요. 심의만 해도 이제 수개월 걸리는 구조였죠. 그리고 또 주민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중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비 사업이 참 많이 오래 걸렸죠. 이런 문제의 구조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이제 조합원들이잖아요. 여러 명이고 또 이분들이 가진 재산이 균질하지가 않아요. 그게 태생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담아낸 게 법이고 또 거기 절차가 있는 거고 다 명실해서 주민들 설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아직 이쪽 게 해결이 안 됐는데 다음 단계 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무너지죠.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도 파악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보자고 하는 게 최근에 서울시 입장이고 소위 말하는 뭐 신속통합계획 그런 신통계획.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 쓴 게 뭐냐면 주민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보이지 않는 행간에 있는 내용들인데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이 갈등이 주민들 간에 알아서 해결해라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계획을 합니까? 저희가 직접 나서서 그렇군요. 계획안도 조정하고 조율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나서서 직접 계획을 입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아직은 좀 못 느끼시는데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정책의 내용을 낸 게 신통계획이다. 신통계획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신속 통합 기획, 네.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기획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도시 건축, 교통,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묻겠다. 그러니까 그 절차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던 것을 네.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계를 줄이겠다라는 그렇죠. 게 신통계획이죠. 기획 단계, 시작 단계부터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같이 만들어 나가게 되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주민이 이제 원팀이 돼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서울시가 하는 역할은 이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그 균형을 맞추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한 팀이 돼서 이제 기획 단계에서 참여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그 결정하는 심의 단계에서는 바로 사업성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통하다는 신속 통합 기획의 서울시의 정책 브랜딩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앞 단계 기획 단계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기존 통계를 보면 신속 통합 계획 전에 5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현재 구역 지정까지 2년에 끝나고 있고요. 3년 정도가 줄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계를 거치던 걸 한 번에 심의해서 한 번, 두 번이면 통과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5년 걸리던 게 2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요지인 압구정, 잠실, 오, 여의도, 목동 등이 핵심 지역들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이런 데가 제일 핵심 지역인데 사실 여기가 재건축이 될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첫 단계 이제 행정적으로 네.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전체 사업 기간이 12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6.5년, 6년 반으로 줄어든다는데 이 구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일단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관리 처분 그리고 이제 멸실 착공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죠. 네. 일단 신속 통합 기획은요 바로 구역 지정까지의 일이었었어요. 네. 근데 과거 보면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이 걸리던 게 지금 실질적으로 신속 통합 기획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 동의서도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정비계획 비용도 좀 최소화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동의서도 50%로 완화하고 완화했네요. 뭐 많이 완화왔네요. 네, 예. 이렇게 완화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년을 일단 번 거죠. 이게 또 친절한 도시 계획인 게 시작부터 예전엔 그냥 평가만 했다면 지금 이제 주민과 원팀이 돼가지고 이제 기획을 같이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간에 서울시와 그 주민 간의 갭이 조금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뭐 서울시 입장에서도 개발 특혜 시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성을 너무 높여주게 되면 그래서 공공성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성과 공공성의 중간을 가이드라인으로 잘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계획을 서울이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계획들을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 시행 인가에서부터 이주 해체까지의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네. 실은 이 정비 사업의 전 단계가 38개 공정입니다. 굉장히 어우, 많이 있죠. 38개 공정이네요. 네. 근데 이 각각의 공정들을 공정 촉진 책임관 제도를 또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갈등이 나타났을 때 갈등 관리 책임관 제도를 작동을 하면서 좀 빠르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옛날에 갈등 나면 계속 갈등이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서울시가 조정을 좀 해주는 제도를 만든 거고요. 그건 좋네요. 조정해 주는 게. 엄청 잘한 겁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좀 박수를 좀 쳐줄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 시행 인가에서부터 이주 해체까지 총 3.5년을 단축해서요. 앞 단계에서 3년, 그 후에 3.5년, 그래서 총 6.5년이 단축됩니다. 그럼 결국에 평균적으로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이주하는 데까지 네. 18.5년이 소요됐던 게 6.5년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12년 만에. 뭐 여전히 많지만 12년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가 10년 후에 더욱 쾌적한 이런 주거 공간에 살 수 있는 그런 밑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이게 현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단축이. 이미 성과로서 신통 계획 부분에서 5년에서 2년 하는 부분은 다 증명이 돼 있고요. 네네. 이제 남은 게 이제 조합 설립과 그렇죠. 그 뒤에 쭉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토탈 6.5년 줄이나 했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지금 행정 구조 지원 체계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사실 말만 하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고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서 이거 봐요 되잖아요. 이러면 그때부터 사실 분위기는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건축, 건설 이쪽은 시간이 돈입니다. 6.5년 정도 단축된 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금액이 또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금액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뭐 추정치긴 한데요. 개발 사업에서 진짜 시간은 돈입니다. 맞아요. 금융 비용도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일단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좋은 집으로 바뀌는 거니까 임대료가 그래도 한 월 80만 원 절감된다라고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네네. 자, 그러면 6.5년이 단축이 된 거잖아요. 월 80만 원이 1년이면 얼마죠? 960만 원이죠. 네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잡고. 공사 기간에 다른 기간에 임대 네. 기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 계산이 되면 1,000만 원 연 전략이 6년 정도, 6.5년이니까 6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의 운영비들이 절감이 되겠죠. 조합 운영비 진짜 많이 듭니다. 많죠. 예. 그분도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6년 동안에 한 2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결국에는 6천만 원, 2천만 원, 한
8천만 원 정도가 가구당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라 한 가구당 네.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한 가구당 약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시간이 단축되면 네.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현실적인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더불어서 저는 이제 서울시 전체 정비 사업을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또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아까 그런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한데요.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서울시의 현재 GRDP가 한 550조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건설이 한 65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시 이 건설 중에서 보면 우리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게 한 20조 정도. 그리고 생산 유발까지 하면 한 43조 이렇게. 근데 43조가 금액이 너무 크니까 잘 안 하았잖아요. 예, 안 하던데요. 서울시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 예, 중에 그 정도 정도의 사업이 이런 정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게 돌아준다면 조합원들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서울시 전체의 일자리 창출, 경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과장된 부분을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제가 통계를 보면 우선 그냥 대략적으로 서울시 한 해 예산 정도가 정비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시간을 단축해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통 기획을 통해서 관리하고 꾸준히 추진하겠다. 그런 게 신통 기획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신통교육 시즌 1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근데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신통교육 시즌 2다, 뭐 시즌 2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즌 2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뭐가 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일단 시즌 1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기간, 네. 그래서 5년이 2년으로 단축된 3년을 번 거고요. 시즌 2는 그 이후 조합 설립 이후부터 사업 시행, 그 이유를 그냥 시즌 2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3.5년을 단축시키는 이 프로세스입니다. 신통교육 시즌 2가 이 정비 사업 전체를 좀 시간을 줄어들이게 하는 뭔가 큰 노하우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은 줄여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시즌 1은 이제 기획 단계. 기획 아까 단계였죠. 기획 예. 단계에서는 이제 높이를 정하고 용적률 정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다음 남아 있는 게 이제 조합원 구성원이 구성이 된 거죠. 이제 현실로 들어가죠. 예, 이제 그다음 문제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 절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 절차를 통합해서 삭제할 과정 삭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해서 줄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2 역시도 그 시간을 단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폐합시켜서 진행 나가는 그 과정이 시즌 2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아, 궁금하네요. 이게 진짜 말씀대로 될지. 일단 시즌 1은 됐잖아요. 시즌 2를 보여주셔야 시민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통합 심의가 기획 단계부터 잘 됐다는 게 결국에는 이 속도 단축은 뭐 시즌 2는 안 봐도 잘 될 거라 이렇게 오히려 시즌 판단하고 1보다 있습니다. 시즌 2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시즌 1이라고 불리는 구역 지정은 실은 그냥 주민과 이 서울시 간에 서로 엇박자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판단만 하는 마음을 거니까. 모아야 되는 단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뭐 올리면 뭐 계속 보류당하고 다시 또 준비해서 가면 또 보류당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느끼시지 않나요? 행정 심의 같은 거 바로바로 통과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예. 좀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속도도 좀 더 빨리 나고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좋아지는 게 뭔데? 새 아파트 받는 사람이라도 좋지 저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뭐 착공과 입주가 신속히 나타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뭐 일단 이득을 받는 거지만, 그런 공급 물량들이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난 부동산의 가격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조금만 있으면 그래도 신속한 입주 물량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믿음들을 시장에 줄 수 있다면요, 시장이 안정화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보고 나에게도 희망이 생기는군요. 아, 저렇게 진행이 빨리 되면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물량도요, 신규 아파트가 지금 적어서 나타나는 문제고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양이 많아지고 한다면 아파트 값이 이렇게 가격이 높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공급을 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 중장기적인 이런 구조들을 잘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선 정책적으로 얼마 정도의 공급을 이제 신통계획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준비한 물량을 좀 말씀드리면 네. 31년까지 한 31만 호. 31만 호요? 네네. 그리고 35년까지는 한 37만 호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주택 선호 지역, 한강벨트 지역에는 31년까지 한 19만 8천 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미 강남에 그 새 아파트를 받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제시하는 이 물량을 보고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 저런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구나. 그런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시장 안정 효과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이게 좀 공개해서 단계단계하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인허가 신속 지원단 뭐 이런 것까지 운영해가지고 정말 와닿는 속도감 있는 그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분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서울시에서 그걸 잘 추진해 나간다면 사실 지금 노후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좀 쓰러질 것 같은 빌라나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새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기대감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다른 아파트를 굳이 새로 사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심리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의 안정도 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그냥 비유를 들자면 지금 일단 제가 씨를 심은 겁니다. 딱 뿌렸기 때문에 네. 이제 물 주고 나무가 열려야죠, 잘 이제. 관리해서 예. 수확을 해서 네.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렇군요. 보입니다. 이게 네. 미래가. 결의가 느껴지네요. 확실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시민들의 마음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공급이 잘 돼야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완전히 이양해야 속도가 빨라진다는 주장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이 인허가 권한을 이제 네. 자치구로 이양을 하면 자치구로 이양하면 뭐 구 단위로 이제 네, 이양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권한을 이양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데요. 네. 실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정비 사업의 절차의 속도는 권한의 이양보다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병행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가 실은 큽니다. 재건축 재개발은요 단순한 행정 업무 같지만요 실은 도시계획 그리고 교통계획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경관계획 기반시설 사업성 검토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 여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병행해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결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단순한 권한을 이양한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속도를 좌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좀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미 자치구가 70% 정도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구역 지정 권한 하나 하고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 서울시가 이제 정비 기본 계획도 있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이제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어떤 정비 사업의 형태, 유형, 양을 다 컨트롤한 기본 계획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주거 종합계획, 도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서울시는 그 25개 구의 주택 현황 인구 가구 구조를 보고 나서 거기에 어떤 총량 개념에서 다시 분배 배분 계획을 세우는 그런 틀 속에서 가지고 다시 구역 지정할 때 도시계획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하고 착공하고 공사 관리하고 모든 사항들은 자치구에 이미 있습니다. 하는군요. 그 자치구에 만약에 지정 권한과 인가 기능이 넘어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하는 구별로 막 지정했다고 치면 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도 뭐 400 몇 곳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구는 뭐 50개, 어느 구는 100개. 잘못하면 1000개 나오면 어떡합니까? 혼란스러워질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과장이긴 한데 그래서 법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광역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고 자치구청장에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어떤 사업 속도를 빨리 하고 늦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체계에 관한 문제고 그러네요. 주택 예. 종합 공급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랑 재개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건축은 사실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된 곳에서 아파트를 다시 부셔서 올리는 거고 재개발은 사실 도시계획 자체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도시기획을 세워야 되는 거는 구에서 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 서울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치구로 이제 넘기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지 완벽하게 일의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네네네. 들기도 합니다. 신속통합계획
100곳 정도 기획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착공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그런 지적은요, 실은 사업 단계 차이를 약간 혼동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신통기획 시즌 1 결국 정비 구역을 지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정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데까지 5, 6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이제 100곳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5, 6년 뒤에 착공이 나타나니까 이제 앞으로의 과실을 조금 더 기다려 준다면 시민들도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미 뭐 주거정비 지수제 같은 그런 일들 이후에 구역 지정이 한 건도 안 됐었던 사례들이 실은 우리가 맞이했었던 한 5, 6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이 지정이 돼야지만 착공까지 그래도 5, 6년의 시간이 최소한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때 안 됐던 것들이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과거처럼 단순히 지정하고 심판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주민과 협의해서 첫 단계부터 이렇게 기획을 함께 하다 보니 지금 100곳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착공 물량으로 점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획만 세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긴 해요, 사실. 네, 그 아까 착공 문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간단 복잡하게. 예. 아까 18.5년 걸린다 했잖아요. 네네. 제가 땡겨서 12년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12년에 공사 기간 4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앞단에서 8년이 걸리거든요. 저 삽을 파는 시간 전까지의 까지가 시간이죠. 8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신통을 하니까 아직 8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착공하기에는 효상이 맞다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직 8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이 당연히 없는 거는 뭐 당연지사고, 후단 4년을 빼고 네. 우리가 조금 좀 빨리 한다고 치면 8년인데 아까 이제 앞단에 5년 걸리 2년을 했잖아요. 네. 6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착실히 하면 순차적으로 이제 아까 봤던 27년, 28년, 29년, 아까 31년 31만 호. 네.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냥 참고로 저희 주택시설 관리하는 곳이 447구역이 됩니다. 400개. 네. 그리고 46만 호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46만 원. 네. 이게 웬만한 신도시보다 훨씬 큰 그러네요. 규모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정비구역이 대부분 대중교통 집중지역이 다 있습니다. 서울은 반경 500m 내 지하철 다 있거든요. 사실 다 역세권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저희가 수립한 이 계획들이 도심 내에 공급된다고 하면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뭐 택지가 부족해서 공급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직주 근접, 도심 내 공급, 노후도 30년 이상 35%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요. 또 시즌2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나 도시 계획 같은 거는 우리 도시의 100년 대계거든요. 잘 만들어진 이런 정책들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런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후손들한테 정말 좋은 주거 환경들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씨앗을 잘 뿌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항상 이 정책들은 꾸준히 잘 진행이 돼서 서울의 주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이 되도록 이렇게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뭐 정책의 안정성,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 하죠. 자꾸 바꾸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잘 진행돼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공급이 되고 안정되게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준다면 사실 이거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부분도 잘 알지만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될 수 있을 때 그 상황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 참고로 아주 정비 사업에 아주 베테랑도 많고요. 전문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문적 공무원들이 아까 계획 수립하고 지원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감하게 말씀드린다면 정말 도심 내 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외엔 답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6만 원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저희가 확인합니다.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번 동안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한 말씀 듣고. 서울시 에서 나오신 우리 센터장님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좀 서울시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지켜볼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2031년. 네. 같이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뭐 계속 저는 우리 서울시가 처한 어떤 그런 상황을 객관적인 숫자, 통계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뭐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이런 기회에 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맞아요.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신통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몇 개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물론 정책 발표를 하지만 의외로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자리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게 됐음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네. 이 정책이 좋은 것도 좋죠.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좀 더 쉬운 언어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시민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는 시간 자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